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콕요정 하경입니다. 한국은 너무 좁아. 난 더 넓은 데서 나의 이 똑똑함을 펼치겠어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투자의 신인류죠. 서학개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해외 주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오늘 시간에는 정말 유익하게 배워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대한금융연구소에서 김동환 소장님, 우리 김프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동학개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는 좀 글로벌하게 손에 손잡고 해외로 나가볼 텐데요. 서학개미, 그들은 누구인가요? 동학개미는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얘기하고요. 서학개미는 예를 들면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분을 통칭해서 서학개미라고 하지만 그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미국 주식 많죠. 그런데 그게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은 그 중에 몇 %일까요? 한국이요? 네.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 K, 요즘에 K가 대세니까 네. 10%? 1%대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취직해서 한국에서 돈 번다고 전 세계 1%대밖에 안 되는 한국 주식시장에 내 재산을 올인한다? 이건 조금 안 맞죠. 그렇죠.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20~30% 되는 시장이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네. 지금 세계를 쫙 이끌고 가는 혁신 기업들이 어디에 있나 보세요? 주로 미국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쓰는 휴대폰 만드는 스마트폰 만드는 애플도 그렇죠. 사회관계망, 애플 또 구글, 그죠? 네.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 다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 투자해야 된다는 논리가 맞죠. 왜냐하면 너무 큰 시장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IMF 외환위기라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는 선진국, 신흥국 나누면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그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이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등락폭이 큰 거예요. 그게 극도로 떨어질 때가 외환위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든든한 화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 대표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달러를 갖고 있죠. 맞아요. 그걸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기축통화라고 해요. 축이 되는 통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와, 우리 자부심도 있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와 별개로 네. 경제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신흥국이고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작은 경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을 더 큰 나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혁신 기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 주시장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다만 미국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숙제를 가지고 있죠. 좋은 기업을 골라내시는 숙제는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미국 사람보다 그러면 나이키, 스타벅스에 대해서 또 애플에 대해서 모를까요? 알죠. 모를 게 뭐가 있어요. 핸드폰. 네. 매일 쓰고 매일 가니까요. 그만큼 어떤 미국 사람, 미국 투자자들과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의 갭이 없어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해외 투자가 그만큼 이제 현실적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야,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거의 깜깜이 투자 같은 거였다면 지금은 거의 비용도 저렴하게,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바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도 즉각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증권회사들도 미국 기업에 대해서 좋은 자료들 많이 만드니까요. 전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제가 이거는 또 들었는데 예. 미국 주식은 상한가가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해주시면은 네. 저처럼 처음 주식에 접하는 분들께서는 흥선대원군처럼 이제 해외 주식을 지금 볼 때야? 난 우리나라 거부터 살리겠어.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에만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야, 주식 얘기하면서 흥선대원군 비유는 제가 처음 듣네요. 제가 약간 신박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신문물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걸 두려워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세요? 저 같은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쵸? 좋은 지적이세요. 미국 주시장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30%가 상하한가거든요. 네. 내가 10,000원 주고 주식을 딱 사잖아요. 그게 전일 종가예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빠져도 7,000원 이하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한도에선 아무리 많이 올라도 13,000원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내가 10달러에 사도 100달러도 될 수 있고 1,000달러도 될 수 있을 것 같으시죠? 네.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져요. 왜요? 특별한 일이 없나. 보세요. 상한가가 있다는 건 뭐예요? 30% 오르면 더 이상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31%에도 사고 싶으면 사요. 팔고 싶은 사람이 팔겠죠. 네. 그러니까 야, 매수 매도가 사자 팔자가 계속 이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사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 정도면 됐어 해서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나와요. 그게 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딱 갇혀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비해서 변동성 오르고 내리는 폭이 훨씬 작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미국 시장이 더 작아요. 변동성이란 측면에서 이 증시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변동성이 한국 시장에 비해서 미국 시장이 작아요. 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사 나는 팔게 이런 게 계속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상한가가 있는 한국보다도 그 오르고 내리는 폭이 평균으로 따지면 작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한가 폭이 없다고 더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 자율주도 학습을 좀 하시던 그렇죠. 분들은 그렇죠. 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내가 맘대로 자유롭게 선택을 하겠어. 하지만 제한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셨던 분들은 주입식 교육이 되면은 어렵잖아요. 저 때는 그랬죠. 진짜 뭔가 자율적으로 하면은 더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방송 끝나고 오늘 야자 좀 해볼까요? 저 매일 집에 갔어요. 야자는 너무 힘들잖아요. 네. 저는 자율주도 학습보단 주입식 교육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미 뉴스에 나온 거는 다 끝난 정보다. 모두가 다 아는 정보, 내가 제일 마지막에 아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선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 증시 격언에 정말 이런 게 있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건 왜 그러냐면요. 야, 뉴스에 나올 때는 나만 빼고 다 아는 거야. 그렇죠. 근데 미국 주식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에 사셔도 돼요. 그래요? 네, 실제로 그 뉴스가 대체로 뭐냐면 실적에 대한 뉴스예요. 우리 이번 분기에는 얼마 팔았고 얼마 벌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뉴스잖아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때 사셔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업에 대한 공시, 그러니까 기업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그런 것들이 그냥 허술하게 다뤄졌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면 나만 몰랐던 걸 나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대체로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그걸 만약에 누설하잖아요. 그럼 감옥 가요. 실제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제가 이렇게 투자해 보면 좋은 실적에 대한 뉴스가 나면 실적이 좋네 그러고 사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주식보다 미국 투자하는 게 저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좀 더 쉽다. 네. 왜냐하면 뉴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물론 모든 주식, 모든 투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선진국 시장이 투명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우리보다 훨씬 사회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 나라 가면 주식 우리가 실적이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백전백승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더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리하지.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가는 건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유리하지.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저희 진짜 집콕 프로젝트에서는 네. 건강한 투자를 공부하잖아요. 오늘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국내 주식도 너무 어려워서 걱정하고 끙끙 앓았는데 네. 오늘 김프로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오히려 해외 주식부터 한번 돌아보는 게 좀 더 똑똑한 선택이지 않을까. 해외 주식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 해외 주식도 포함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을 거라서 아마 두루두루 다 하실 거예요. 오늘 김프로님께서 또 이렇게 꿀팁 많이 주셨으니까 극단적이시군요. 네, 저 약간 극단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삼땡을 사거나 아니면 정말 비밀리에 숨겨져 있는 거를 사거나 그럴 것 같아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게 저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저희 방송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